안녕하세요, 영학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오버룩 호텔에 가서 공포가 어디에서 오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탠리 큐브릭의 샤이닝에 나타난 공간과 공포. 이 논문을 읽고 생긴 질문에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 여행은 제 기억에 오래도록 남을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저에게 남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은 하나의 기억이 있는데요. 그것을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은 기억이라는 형태로 복원이 됩니다. 어떤 순간들은 특별히 잘 복원되어 있습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복원하고 싶지 않아도 너무나도 강렬해서 복원이 되는 기억도 있습니다. 이 기억은 그렇게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생긴 기억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의 이 기억은 하나의 이미지로 남아 있습니다. 저도 어떤 이유로 이런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올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 죽음을 인식하게 된 순간이었고 처음 극심한 공포를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저에게 죽음은 시간도 소리도 없는 상태에서 물체들이 떠다니는 그런 공간에 혼자 있는 것이었고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 상태라고 느꼈습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 가장 강하게 남은 이미지는 무엇인가요? 영화 샤이닝을 보고 생각하게 된 이 질문이 제가 오랫동안 찾아오지 않았던 곳까지 오게 했습니다. 그럼 다시 현재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미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처음 샤이닝을 분석했을 때 갔던 곳들을 다시 갈 겁니다. 이번 여행의 시작점을 찾게 해준 문장입니다. 이 말처럼 영화를 보는 경험은 제 자신을 더 잘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를 분석하는 과정은 거대한 미로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영화를 분석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면 그 누구보다 이 영화에 대해 잘 알고 싶어집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영화 속 잭처럼 알 수 없는 광기에 찬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고 제가 아끼고 좋아했던 영화를 제 손으로 하나하나 분해하고 산산조각 내고 있었습니다.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었지?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 논문과 이 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런 능동적인 관객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영화의 감독이 보여주려는 것만 보고 느끼게 하려는 감정만 느끼는 관객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논문의 목차들은 저에게 새로운 목적지가 되었고 처음 보는 단어들을 하나씩 알아가면서 한 영화를 어떻게 다가가고 다르게 볼 수 있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제 첫 목적지는 이곳이었습니다. 논문에 나온 이 내용처럼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다시 영화를 떠올려보면 많은 공포 영화들과는 달리 시각적으로 어두운 이미지들이 거의 없었고 공포스러운 이미지를 온전하게 보여주기보다는 파편적으로 배치했는데요. 그런데도 이런 공포가 느껴지는 이유가 궁금했고 그래서 이 질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영화 샤이닝의 장르는 호러입니다. 이 장르에 대해 제가 알아가는 과정에서 보게 된 책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말을 정리해봤습니다. 호러 영화의 중심이 되는 핵심 요소는 죽음이었습니다. 이 말을 보고 제가 본 영화들을 잘 생각해봤는데 호러 영화의 주인공들은 죽음 자체에서 도망치려는 것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영화 샤이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샤이닝에서 가장 긴장을 하면서 본 장면 중 하나는 이 장면이었는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을 어떻게 보셨나요? 이 장면을 보고 저는 어떻게 이런 긴장감을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서스펜스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러 갔습니다. Four people are sitting around a table talking about baseball, whatever you like. 5 minutes of it, very dull. Suddenly, a bomb goes off, blows the people to smithereens. What do the audience have? 10 seconds of shock. Now take the same scene and tell the audience there is a bomb under that table and will go off in 5 minutes. Well, the whole emotion of the audience is totally different because you've given them that information that in 5 minutes' time that bomb will go off. 히치콕의 영화에서 서스펜스는 단일한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고 관객이 서사 속에서 어떤 위치에 놓여 경험하게 되는가에 따라 세 가지 주요 방식으로 구분되는데요. 이 세 가지는 고정되지 않고 하나의 장면 안에서도 서로 이동하거나 섞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Vicarious Suspense, 대리적 서스펜스입니다. 이 경우 서스펜스는 관객이 한 인물 대신 그 인물을 위해 불안과 긴장을 느끼도록 구성됩니다. 관객은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정보를 미리 알고 있지만 그 정보를 등장인물은 알지 못합니다. 관객은 인물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물과 완전히 같은 의식 상태를 공유하지는 못하고 그로 인해 인물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두 번째는 Shared Suspense, 공유된 서스펜스입니다. 이 경우 관객은 인물과 함께 같은 불안과 긴장을 경험합니다. 관객과 인물은 비슷한 수준의 정보와 인식을 공유하면서 위험한 상황을 같은 시간 안에서 함께 견뎌냅니다. 특히 이 방식은 관객이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인물의 경험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만드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License? Why? Please. 세 번째는 Direct Suspense, 직접적 서스펜스입니다. 이 경우 불안과 긴장을 직접 경험하도록 구성됩니다. 이는 관객이 인물을 통해 바라보는 위치가 아니라 영화의 불안과 긴장이 관객에게 바로 닿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때 관객은 서스펜스의 부담을 직접 감당하게 됩니다. 다시 조금 전의 영화 속 장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객과 데니 모두 이곳에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공유된 서스펜스를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다음 컷에서 웬디가 보일러실에 있는 정보를 관객에게만 줌으로써 공유된 서스펜스가 대리적 서스펜스로 바뀌게 됩니다. 이처럼 영화는 이런 연출을 통해 관객을 긴장 상태에 놓이게 합니다. 나머지 조각을 찾으러 오버룩 호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다루었던 알카트라즈 탈출처럼 샤이닝도 인물에 대한 정보보다 공간에 대한 정보가 많기 때문에 공간이 주인공처럼 보이는 영화입니다. 관객이 일정 거리를 유지하게 하면서 영화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게 합니다.
구독자님이 뽑아주신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가 오버룩 호텔에 대해 알 수 있는 정보는 이렇게 됩니다. 흥미로웠던 건 이 공간에 대한 이야기는 자세하게 해주지만 이 거대한 호텔의 어떤 공간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없게 만들었는데요. 그 이유는 원작과 비교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이 영화로 만들어지게 되면서 많은 부분들이 생략되거나 변경되었는데 그 중에 제가 주목하게 된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지각할 수 있는 이 정보들을 생략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주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공간 전체가 미로가 됩니다. 영화가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샤이닝이라는 미로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논문에 나와 있듯이 영화 속에는 3가지, 어떻게 보면 4개의 미로가 있습니다. 영화에서 어떻게 이 공간을 하나의 미로로 만들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버룩 호텔이 미로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간의 규모입니다. God, this is the kitchen, huh? Yeah, this is it. How do you like it, Danny? Is it big enough for you? Yeah, it's the biggest place I've ever seen. Yeah, this whole place is such an enormous maze. I feel like I'll have to leave a trail of breadcrumbs every time I come in. Don't let it get you down, Mrs. Torrance. It's big, but it still ain't nothing but a kitchen. 이렇게 인물의 대사로 알려주기도 하고 잭이 던지는 공이 벽에 닿으면서 울리는 소리를 통해 이 공간의 규모를 들려줍니다. 두 번째는 전체 공간을 파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 공간을 하나의 미로로 만드는 것인데요. 구독자님이 뽑아주신 장면을 보겠습니다. 호텔의 복도가 미로처럼 표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데니가 자전거를 타고 다닐 만큼 거대한 오버룩의 공간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게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닥의 카펫이었는데 이전의 영화 속에서 소개되지 않은 새로운 카펫이 나오는 순간 긴장감을 갖게 됩니다. 또한 원작에서 나오는 도면이 영화에서는 삭제되었기 때문에 논문의 이 문장처럼 빠져나갈 수 없는 가능성이 현실로 인식되었을 때 공간 인식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고 그것은 공포의 공간이 됩니다. 그 다음 주목할 지점은 영화의 시간입니다. 원작에서의 시계가 생략되고 날짜도 이런 형식이 아닌 다음과 같이 정확한 날짜를 파악할 수 없게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간 구성은 컷 투 블랙 전환을 통해 더욱 강조되고 영화의 시간도 미로로 변형됩니다. 이렇게 영화 속의 미로 모티프를 알아보았는데요. 이런 미로 속에 숨어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책에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이 되고 자세하게 나오지만 영화에는 인물의 대사로만 알려줍니다. 호텔 엘리베이터에서 흘러나오는 피는 처음에는 데니의 눈에만 보여지다가 영화 마지막에는 웬디도 보게 됩니다. 가까이 존재하면서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 상태라는 외형을 가지게 될 때 그것이 진정한 공포처럼 느껴졌습니다. 영화 속 장면을 보겠습니다. Did the appearance of Danny's imaginary friend, Tony. did Tony's first appearance happen to coincide with your arrival here? No. Let's see. I guess Danny started talking to Tony about the time we put him in nursery school. Did he adjust well to school? No. He didn't like it too much at first. And then he had an injury, so we kept him out for a while. And yeah, I guess that's about the time when I first noticed that he was talking to Tony. What sort of injury did he have? He dislocated his shoulder. How did he manage to do that? Well, it was just one of those things, you know, purely an accident. My husband had been drinking, and he came home about 3 hours late. So he wasn't exactly in the greatest mood that night. And,
Danny had scattered some of his school papers all over the room, and my husband grabbed his arm, to pull him away from him. It's just the sort of thing you do 100 times with a child, in the park or in the streets. But on this particular occasion, my husband just used too much strength, and he injured Danny's arm. I did hurt him once, okay? It was an accident. Completely unintentional. Could have happened to anybody. 지금까지 영화가 공포를 보여주고 들려주는 방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마지막 조각을 찾으러 오보르 게임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영화 속 주인공처럼 극적인 순간, 인생의 전환점이 오길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순간과 비슷해 보이는 순간에 의미를 부여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극적인 순간은 그런 것이 아니었고 제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각보다 감당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살면서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꺼려지거나 암묵적으로 금기시되는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사람이 한 번 죽지만 그러나 당장은 아직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죽음이 어느 순간에건 가능하다는 성격이 감추어집니다. 죽음이 제 삶 한가운데에 차지하게 되었을 때 그토록 기다리던 제 삶의 극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것, 내 삶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것, 내 선택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기준에 맞추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인 나는 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할 틈이 생기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마르크 오제라는 인류학자가 했던 말이기도 한데요.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을 찾으려고 저는 죽음을 제 삶 중심으로 가져왔습니다. 제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명확해졌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오랜 시간 동안 저를 힘들게 했던 동시에 삶의 목표와 의미를 찾게 해준 죽음을 마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덕분에 이 열쇠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가장 존경하는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영화라는 바다를 항해할 수 있도록 길을 보여주신 분과 세상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 분입니다. 이분들의 수많은 글과 번역서 그리고 연구를 통해 영화와 세상을 보는 나만의 만화경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두 분의 제자가 되고 싶었고 그 마음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여행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찾고 싶은 기억이 하나 있는데 그건 다음 여행에서 여러분과 함께 찾아나가려고 합니다. 함께 해주실 거라 믿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학교였습니다.